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갠디스강 하류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지역 맹그로브 숲을 찾았습니다. 사실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생태지역은 인도보다 훨씬 넓지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갯벌의 맹글로브 숲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사실 오늘 벵갈 호랑이가 사는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맹글로브 숲을 방문하기 이전에도 호랑이 이외의 멸종 위기에 직면한 야생동물을 찾았었지요. 즉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 깊은 숲에 사는 코주부 원숭이, 나무 위의 인간이라 불리우는 오랑우탄, 네팔 치투안 국립공원의 코끼리 사파리에서 보는 야생물소와 웹불 코뿔소, 평생 한 번만 보아도 행운이 따른다는 파푸아 뉴기니의 극락조 등입니다. 그리고 돈 되는 솔로몬 제도의 참치잡이, 인도네시아의 제비농사와 악어농장, 중국의 벼와 물고기와의 상생 현장, 아마존 정글과 스리랑카의 아나콘다 등등, 이외에도 스리랑카의 야생곰과 야생공장, 히말라야의 사냥과 마모투가 사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도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함을 실감 또 실감합니다. 방글라데시는 면적에 비해 빠른 증가로 인구 밀도는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려는 고구마 동굴처럼 생긴 순다르반의 맹글로브 섬 숲속으로 가기에 앞서 수도 다카에 잠시 머물기도 합니다. 수도 다카를 빠지자 세계 최빈권 국가에서 벗어나 하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했다고는 하나 아직 사회 기반의 열악함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도중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NGO 책임자이자 교장인 카림 씨는 이 나라 라만 초대 대통령이 묻힌 영묘로 안내합니다. 카림 씨는 이곳으로 인도하면서 나라의 독립 정신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독립 이래 5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열악한 주택가 물류 운반, 그리고 뒤떨어진 농작업 광경, 도로를 따라 돼지떼를 몰고 가는 모습에 연민은 쌓여만 갑니다. 아무튼 이 나라의 국수인 호랑이가 사는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이 가까워진 듯 포효하는 벵갈 호랑이상이 거리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강을 건너야 했는데 다리가 없어 차나 사람이나 모두 배로 건너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며 주변을 살핍니다. 물결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뚝을 막기 위해 쌓아올린 포대자루, 선상 생활을 하는 작은 배들, 탕류 속에서 노는 아이들과 목욕하는 어른들, 그리고 보트로 강을 건너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배에 올라 서서히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양해를 얻어 들어간 조타실에서 강을 건너는 다른 배와 잘 사는 듯한 농가, 준설 작업을 하는 모습, 그리고 강을 건너는 큰 다리 건설 공사하는 광경은 이 강을 둘러싼 오늘과 내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벵갈 호랑이가 사는 섬과 마주한 마을 입구에 보이는 사슴을 잡아먹는 호랑이상을 보는 순간 우리의 남방 한계선을 넘어 최전방이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지요. 그러나 마을은 보통의 일상생활이 이어지는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순다르반은 벵갈만 연안을 따라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6대4 비율로 공유하며 동서 약 270km나 이어지는 세계 최대의 맹글로브 숲입니다. 또한 사람과 호랑이와의 충돌이 가장 심한 곳으로 과연 호랑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긴장도 되는 순간입니다. 순다르반 관리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모두 맨발로 호랑이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안의 갯벌에 펼쳐진 맹글로브 숲을 걸어서 이동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맹글로브 나무 공중뿌리가 수없이 솟아올라 이를 조심스럽게 피해가야 하므로 마치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전진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왁작거리며 이동하는 우리를 알고 있을 호랑이가 은밀하게 처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리가 만무였습니다. 대신에 갯벌 속에서 나온 개와 나무에 달라붙은 달팽이류만을 보는 아쉬움은 너무 컸습니다. 이 멀리까지 왔는데 말이죠. 호랑이를 보려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이 요구됨을 새삼 느낍니다. 그렇지만 점점 훼손되어 가는 맹글로브 나무들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한 생태 현장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숲은 건강한 생태 사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맹글로브 섬에 상륙하여 숲을 살펴보고 다시 배를 타고 이 지역 맹글로브 숲 보호관리소로 가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에만 약 170여 개의 수로가 있다니 그 복잡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부들을 보면서 이곳의 맹글로브 숲과 많은 수로들은 이들의 생활 터전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무는 사이클론으로 인한 높은 파고와 홍수에도 단단히 토양을 붙잡아 놓아 토양 침식을 막고 있음도 봅니다. 그러나 맹글로브 나무가 없는 곳은 토양 유실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관리사무소에 들려 소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이것보다 먼저 인도 순다르반 지역을 답사해 본 것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국경선을 그어 두 지역으로 나누어 놓았지 이 속에 사는 야생동물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장은 100여 년 전에는 코끼리나 코뿔소, 야생물소 등 큰 동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멸종하고 중소형 430여 종의 야생동물만 남아있고 호랑이도 160kg 정도로 크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을 해치는 맹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서식동물로 원숭이, 코브라뱀, 나무뱀, 호랑이와 사람이 동시에 노리는 사슴류, 야생돼지, 왕도마뱀, 악어, 돌고래, 수달, 살쾡이, 자칼, 호랑이 등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랑이는 수영 선수로 자기가 살던 섬을 헤엄쳐 나와 이웃 섬은 물론 유인도로 나와 사람을 해친다는 점이지요. 실제로 매년 호랑이가 150여의 사람을 공격하여 매년 50여 명이 사망한다고 하니 사람과 호랑이 관계가 어떤지 짐작됩니다. 현지에서 취재한 KBS 환경 스페셜을 보면 호랑이가 마을로 들어와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다급한 호랑이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에 총을 든 경찰관도 출동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물을 설치하여 지붕에서 떨어뜨려 뾰족한 몽둥이로 찌르고 때려 죽이는 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죽은 호랑이를 가죽 등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한다고 하니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호랑이와 사람 간의 충돌은 주로 지역 주민들이 호랑이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꿀 채집과 물고기 사냥 등 여러 자원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습격을 받으며 이때 죽은 호랑이를 해부해 보면 뱃속에서 사람뼈가 다수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호랑이는 가축 등 먹이를 위해 마을로 들어왔다가 사람까지 공격하는 등 결국 죽임을 당한다고 현지 경찰은 지적합니다. 이처럼 냉혹한 삶의 터전이 같은 지역이어서 양측이 어울려 살기란 쉽지 않은 일로 늘 지는 쪽은 호랑이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건강한 종다양성이 유지되는 생태계를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선 농촌 마을에 가난한 주민들이 호랑이 서식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강력한 사이클론과 홍수 등의 내습으로 맹글로브 섬들 중 몇 개의 섬들은 침수 직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보지만 정부나 국제기구 등이 적극 나서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맹그로브 나무 등을 대신하여 개발한 새우 양식장으로 가봅니다. 외국 자본이 투자된 거대한 양식장에서 일하는 주민의 손에 쥐어진 새우가 과연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양식장 입구의 벵갈 호랑이 그림은 점점 사라지며 없어지는 호랑이를 대신하여 서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진 호랑이를 그리워하듯 민화 작가 등은 호랑이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상 어딜 가나 멸종 직전에 많은 야생동물 이야기가 해자되고 있음에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죠. 벌써 오래전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마지막 남은 사자가 죽어 멸종되었다는 이 얘기에 다음 차례는 어디에 무엇일까? 그리고 그동안 인도와 방글라데시 두 나라의 순다르반 맹글로브 숲을 다니면서도 직접 호랑이를 만나기는 힘들었지만 이들과 사람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나라의 빈곤한 시골 장터를 둘러보며 우선 빈곤 퇴치야말로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방법이 아닐까? 인도의 성자 간디의 빵이 있어야 신도 보인다는 말이 귓전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세계 최대 맹글로브 숲을 직접 맛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이곳 맹글로브 숲의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를 비롯한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길 중에 하나는 이곳 주민들의 빈곤 퇴치가 우선 선행돼야 함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